80년대에 비해서 상당히 오히려 시위가 굉장히 평화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작년 촛불 집회 때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나왔잖아요. 그만큼 이게 우리가 거기서 즐길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할 수 있다. 이런 공간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한 국민들입니다. 그 국민들이 어떤 꼴을 당했습니까? 군홧발이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 운동화발이다. 이렇게 경찰이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들이 못 참는 거죠. 이게 우리는 수준이 벌써 20년을 흘러왔는데 경찰은 왜 어청수 경찰청장이 80년대로 한번 돌아가 봐? 얘기한 대로 왜 돌아가냐 이겁니다.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더 시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 문제가 되는 것도 왜 이렇게 끈질기게 시위를 하느냐. 200명씩 왜 이렇게 돌아다니느냐. 용산 참사 문제가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25시간 만에 경찰관 1명이 돌아가셨고 거기 있던 철거민들 5분이 돌아가셨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론 얼굴 맞은 거, 코뼈 부러진 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에 타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무엇이 더 중하고 아닌지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로 경찰이 우리 국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공권력은 아주 냉정하고 침착하고 자제력 있게 행사할 필요가 있는데 얼마나 자제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경찰이 스스로 못하면 여당이 자제를 시켜주셔야 되고 정부가 자제를 시켜야죠. 근데 아무도 자제를 안 시키고 경찰이 이렇게 맞는 게 오히려 문제다. 이렇게 계속 부풀리시니까 그렇지 않죠. 이 국민들이 200명이라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문제 때문에 야당이 국민들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하는 게 거기서 무슨 폭력 시위가 있겠습니까? 정당이 하는 것에. 근데 광화문 거리를 지나가려고 보면 큰 거리를 못 지나가게 해요. 요만큼 가고 3사람, 4사람씩 지나가게 합니다. 지하철 입구를 막습니다. 집에 가려는 사람은 막습니다. 그럼 충돌이 생기죠. 하나씩 둘씩 그렇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평화적으로 하려고 해도 자꾸 화를 부추겨요. 제가 보면서 참 딱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80년대를 비교하시는데 80년대는 알다시피 그때 군사정부 아닙니까? 군사정부의 시위와 지금 이 문민정부의 그나마 국민이 민주정부의 시위를 비교를 해가지고 그때는 더 셌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지금 이 민주적인 정부에 이런 그렇게 심하게 한 나라 세계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80년대 비교하지 말고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 비교를 해보세요.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에 그런 데모가 있었습니까? 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지금 와서 갑자기 시위됩니까? 이 정도 규모의 데모가 없었죠. 그 처절한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100만 거죠. 명이 나온 네? 촛불 시위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경찰이 더 과격해졌다든지 단속이 심하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2003년도에는 25%, 29%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2008년도에는 8%밖에 구속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경찰이 단속하는 것은 8년 전보다도 3분의 1로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더 심하게 단속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용산에 그 사람이 다치도록 단속을 그 경찰이 심하게 하지 않았냐. 그 원인을 생각하셔야죠. 경찰이 신나를 가지고 갔습니까? 그 건물 안에 그 많은 신나를 뭐하러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그 병을 갖다 불을 넣어가지고 지나가는 차 위로 던지지 않았습니까? 길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의원이 보실 때 그런 그 위험한 일을 하는 그 시위대들,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꾸짖어야지 이렇게 부드럽게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을 탓한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그래서 거죠. 차에 불이 났나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때 경찰로부터 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들은 보고서에는 그 당시에 경찰에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네. 그 경찰에 당한 피해는 그 전날 구슬이 가슴에 맞아서 그래서 전치 2주 다쳤다. 멍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딱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 예. 특공대가 다음날 아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용산 시위 갖고 지금 따진 문제는 아니지 싶지만 이왕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 문제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산 시위에 있어서 경찰이 그 책임이 없다고 하진 않습니다. 제가 쓴 칼럼에도 그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검증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다만 한 가지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불법 폭력 시위는 반드시 강경 진압해야 됩니다. 이 원칙을 만약에 부인하신다 그러면요, 그건 우리 공동체의 틀, 민주주의 틀을 깨자는 거예요. 그걸 20몇 시간 만에 왜 진압했느냐. 지금 이렇게 만약에 반박을 하신다면 공동체의 틀은 대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진압이 틀인 대화를 어기고 신의병과 화염병을 경찰관에게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컨대 왜 신의병과 화염병을 경찰 특공대를 던지느냐 투입하기로 이러니까 결정하기 잠깐만, 전에는 제가 얘기를 화염병이 할게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진보
좌파 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시민들에게 안 던졌다. 경찰을 향해서 던졌다고 얘기합니까? 경찰을 향해서 던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경찰은 사람 아닙니까? 뭐 경찰은 사람이 아니고 무슨 짐승입니까? 경찰을 향해서는 그 화염병도 아닙니다. 염산병을 던져도 되고 시민을 향해서 던지면 안 됩니까? 경찰을 향해서 화염병을 던지고 신호병을 던지는 그 행위야말로 사실은 시민을 향해서 던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이 나라의 기본 틀, 우리가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죠. 그 진보나 보수나 다 마찬가지인데 자유 세력을, 자유주의라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그 공권력을 보호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공권력이야말로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공동체의 틀이 무너지면 우리의 더 큰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될 이 공권력의 틀은 지켜주자는 겁니다. 경찰이 고맙고 보기 좋고 해서 그러고 경찰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당시에 경찰에게 직접 사람에 대해서 화염병과 염산병이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차 바퀴에 던졌다.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게 그분들의 말씀입니다. 빈 집에 던졌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런 일이 생겼으면 경찰이 얼마나 다쳤는지 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전치 2주 말고. 경찰을 향해서 던졌지 시민을 향해서 던지지 않았다는 잠깐만요. 있었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좀 경찰에, 드릴게요. 경찰에 직접 던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십시오. 예. 이렇게 각자 염산병 말씀하시는데 경찰은 그보다 더한 일도 당해요. 범인한테 칼을 맞아서 죽는 일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그래서 염산병 던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중에 잡고 보니까 일반적인 시위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자꾸 그 얘기를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화염병을 들고 이 사람들이 경찰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던져가지고 죽일 의사가 있었느냐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물러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오지 못하게 막느라고 던진 거라는 거죠. 난 그게 정당하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다수당입니다. 그래도 또 자기들 필요한 국회 점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해봐라.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오겠냐. 70할아버지가 무슨 억하심정 때문에 거기 올라갔겠냐. 얘기 좀 해봐라. 이게 사실은 경찰이 먼저 할 일입니다. 구청이 할 일이고. 경찰이 그걸 예방해야 안 될 하는 게 것은 문제인 거죠. 그거까지 거기다 신나를 여러 드럼을 넣고 그렇게 투쟁하는 것 자체를 예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단속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방하는 방법이 그러나 대화라는 겁니다. 대화지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대화를 해서 그거를 지었습니까? 지을 때? 그 망루를 지을 때는 비밀리 밤에 가서 그걸 만든 것이고 거기 해서는 안 될 불법 행위들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저항을 하다 보니까 물이 터진 거지 경찰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다만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논의를 하려고 지금 하는데 진 교수님 말씀에 다 그렇게까지 수진시킨 한 다음에 것이죠. 하자고 하면 그 과정에 불을 계속 던질 때 아까 말씀하신 사람이 죽었습니까 물었는데 경찰은 예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차가 지나가는데 그 화면에 보셨지만은 계속 불을 던지면 그 불이 차에 거기 말하자면 그 휘발유가 있으니까 차에 불이 붙어 버스에 불이 타서 사람이 다쳤을 경우는 누구 책임이 되겠습니까? 경찰은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사실관계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당시에 그런 화염병이 타염병이 나왔던 충돌이 있었던 것은 그날 경찰이 소방차를 갖다가 물을 뿌리고 하는 그 시점에 한정돼 있다는 게 법무부 맞기 때문에 일입니다. 불을 계속 던져가지고 버스가 지나간 걸 하루 종일 봤는데 던졌으니까 그렇지 않죠. 어쨌든 간에 그건 막아야죠. 보도가 된 팩트인데. 그거는 그리고 정리가 그 된 거예요. 자체는 저장하시면 안 거기다가 됩니다. 화염병을 가지고 거기다 신발 넣은 사람들이 나쁜 거지. 자, 네 그걸 분.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팩트 자체를 저는 논의를 만들어버리시면 나가고 싶은데요. 자꾸 이름을 오늘 한 들어가시네요. 번씩 불러드릴까요? 자, 잠깐만. 예. 자,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제가 이제 불법 시에 나간 셈이 됐는데 전 변호사님도 나가셨대요. 네 번. 저는 구경 나갔습니다. 저는 참여를 저는 저 취재 나갔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프린터를 새로 사가지고 시험 삼아서 사진을 한 장 인쇄해봤거든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야간이거든요. 야간에 시위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불법입니다. 예? 그런데 경향신문의 당시 기사를 보니까 신고를 안 한 불법 집회였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이분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박근혜 씨 당대표였고요.
강재섭 씨 그게 원내대표요. 어느 때의 사진이죠? 네, 그 사학법 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인데 서울시청 앞에 자기가 금방 서울시청 앞에서 불법 시위를 하시면서 이분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청와대까지 진군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만 한 게 아니라 각 지역을 다 돌았어요. 분명히 신고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불법 집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걸 다 불법이다, 강경 진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야간 집회라는 건 사실 대한민국만 지금 금지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게 시간이. 그 만약에 폭력 시위였다면 그 이명박 대통령이고 박근혜 전 대표가 간에 어쨌든 지나야죠.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쉽게 잠깐만요. 말하면은 예컨대 일반 시민들이 아니, 일반 시민들이 그런데- 정책에 열받아서 나올 수는 아니, 있지만 폭력 시위로 법을 병신들이 만드는 하지 않습니까? 분들이에요. 아니, 복면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새 파이프는 안 들었죠. 아, 그렇죠. 지금. 네. 예컨대 근데 문제는 뭐냐 불법은 아니, 불법이다라는 거기 뭐 겁니다. 이명박 그 아까 전 시장이 이 복면했습니까? 통계에서요, 이 89명의 통계, 89번의 통계에서 불법과 폭력 시위예요. 구별 안 하고 같이 제가- 먹는 겁니다, 이거. 불법 제가 한 시위입니다, 말씀 이거.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한 말씀만 드리고 얘기만 아까 거기에. 하겠습니다. 하나만요. 그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저 야간 집회 금지 문제에 대해서 위헌 제청된 사건에 그 당사자가 뭐 참여연대 그 한 활동가인데 그분은 직접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야간에 집회를 했다. 이것만으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지금 되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위헌 여부가 문제되고 있고요. 저는 집법 10조 얘기는 좀 이따 하면 어떨까요? 예. 그 얘기는 좀 중점적으로 좀. 아니 그 예, 야간에 그러니까. 그게- 아니 예. 야간에 집회했다고 기소는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게- 체포된 그 집회는 말이죠 거의 그 폭력 집회였죠. 다만 체포를 했는데 그 사람이 폭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으니까 야간에 집회했다는 법률가가 걸 그렇게 기소를 말씀하시면 했겠죠. 어떡합니까? 증거가 없으면 아, 기소를 야간 못하는 집회는 거고 그것은 유죄니까. 전혀 판단의 대상이 야간 되지 집회, 않는 것이죠. 야간 집회 자체를 그렇게 하는 당연하지 게 않습니까? 그리고 저- 아니 잠깐만. 그 제가 한 말씀 딱 드리고요. 지금 아까 경찰 고위직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우리나라 경찰 고위직 참 약합니다. 왜 약한지 압니까? 역대 경찰서장이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방후에 지금 59분입니다. 가장 오래 그 경찰 총수를 하신 분이 바로 조병옥 박사님인데 그분이 미군 군정 때 3년 5개월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평균 1년 이하예요. 2003년도에 경찰청장 임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몇 분입니까? 6사람입니다. 임기 제도가 2년을 둔 이유가 뭡니까? 경찰청장이 정권이나 나머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책임 아래 공정하게 경찰력을 행사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6분이나 나옵니까? 지금 한나라당도 큰 소리를 못 치는 게 농민 시위 때 그 농민 2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허준영 경찰청장 물러나라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리고 허준영 경찰청장이 한나라당이 말씀하셨죠. 곧장 쫓겨났습니다. 이번에 김석기 내정자가 쫓겨난 것도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대통령부터 법을 지켜야 되는 준법 정신을 투철해야 되는데 대통령부터 법을 지켜야 되는 그 준법 정신이 없는 겁니다. 임기를 정해놓았으면 불법 행위를 지휘한 사람입니다. 그 임기를 당연히 정해놓았으면 제가 그만두는 얘기를 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합니다. 임기를 정해놓았으면 그 임기를 지켜야 되는 그 정신은 좀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주 비참하게도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스스로 변호사도 있었고 또 그 민주주의를 자청하는 사람도 몇 분이나 있었는데도 그렇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네. 공권력. 우리나라에서 불법 그 얘기를 좀 시위를 해보죠. 우리나라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응징을 안 한 예를 좀 못 봤거든요. 다 구속됐습니다, 이분들. 선진국 못 명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위를 할 때 아까 야간 시위했는데 제가 그 자리 저도 있었는데 불법을 불법 시위하고 말씀하실 때 법을 만드시는 네번 분이 어떻게 그렇지 않고요. 법을. 그걸 우리가 5시에 했기 때문에 해가 있을 때 시작했는데 아니 촛불이 켜 있는데 아니 촛불을 켰어도 일본 아니 그 밤이 뒤에 밤. 배경을 보십시오. 근데 그게 밤이에요 지금 근데 어둡답니다 당연히 이게. 아니 맞죠. 촛불을 켜고 위헌이 맞죠. 아니 그 촛불을 시작은 나게 했는데 조금 늦은 거죠. 늦은 그러니까 거고 위헌이 늦은 맞습니다. 거고 그 약간 우리가 집회 문제 삼는 건 금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시위를 보면 이 불법 시위가 도로를 점령하는 거예요. 이번 7일 날 행위도 보면은 6차선 중에 4차선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점령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 그 시간 좀 늦은 걸 가지고 계속 마치 무슨 한나라당이 아닌데. 불편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기사에 되는 거고. 신중하게 기사에 고려했으면 따르면요. 좋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집회 마치고 청와대로 갔다 그러거든요. 거기서 저지당했다고 하거든요. 그 청와대 도로 가는 나와서. 것은 시위가 아니고 그냥 자. 방문하는 거죠. 우리 그러면 시민들이 하면 신 교수. 자기들이 하면
그 얘기로 좀 돌아가시죠. 아니,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빈말로 사과해서는 안 되죠.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대통령이 빈말하는 물론 그건 사람이니까. 말하는데. 그 문제는 안 하니까, 빈말이라도. 집시법 위헌 문제가 좀 계속 논의가 되는데. 네, 그 얘기를 좀 예, 해봅시다. 집시법은 뭐 어차피 그 잘 아시겠지만 그 상대적 기본권입니다. 절대적 기본권 아니에요. 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그 법률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 같은 게, 그 언론의 자유와 함께 소위 그 표현의 자유인데, 이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자유죠. 그런데 이 야간 집회가 우리나라에 지금 일종의 신고하고 허용하는 제도로 돼가 있는 이유가 폭력 집회로 지금까지 역사상 쭉 보면 야간 집회가 폭력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며, 또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 집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간 집회를 일몰 후에, 그냥 해가 지고 난 다음 또 해가 뜨기 전에 집회는 신고를 해서 만약에 부득이한 상황 같으면 경찰서장이 심사를 해서 이제 그 조건을 붙여가지고 허용을 하도록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이미 94년 4월입니까? 그 합헌 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드린 이제 이런 이런 이유로 합헌 결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외국에도 많이 거론을 하고 이러면서 이 야간 집회를 빨리 허용하자. 저도 솔직히 말해서 야간 집회를 언제까지 묶어둘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다만 하나, 야간 집회가 빨리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려면, 이 광범위하게 야간 집회가 인정이 되려면 우리 폭력 시위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 시위 문화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폴리스 라인을 철저히 지켜주고, 그리고 예컨대 평화적으로 인도로 행진해라. 절대로 차도로 행진하지 말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걸 지켜주고, 그리고 복면 같은 거 치사하게 하지 말고 쇠파이프 같은 거 들지 마라. 그런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여지를 없애주고 하면, 그런 문화가 계속 쌓여가면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허용되겠죠. 허용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야간 집회를 보면 폭력이 너무 난무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자꾸 광화문 내거리에 성 쌓는 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걸 거꾸로 봐요. 왜 정부가 바보처럼 거기다 컨테이너로 성을 쌓는 것이냐? 아니, 대통령이 제일 경찰 앞에 서서 제대로 국민을 설득을 할 그런 자세를 못 가지고,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서 아침 햇살이나 듣고 있고, 앞에 경찰청장이 컨테이너로 성이나 쌓아가지고, 그 뒤에 진입을 못하도록 막는 행위. 그러니까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 버스에 올라타서 부수고 창을 뜯어내고, 경찰을 몇 놈 붙잡으면, 몇 놈이 아닙니다. 몇 사람을 붙잡으면 무조건 구타를 하고 난리를 친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 놓고 나서 자꾸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하니까 이것이 폭력으로 자꾸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달걀이 먼저냐 문제가 아니에요. 네. 멀쩡한 시위대가 촛불 문화재 형식 안에 완전 국한이 됐다면 그 경찰이 거기 무슨 근거로 거기다 폭력을 행사를 하겠습니까? 과잉 진압을 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첫 번째는 상대적 기본권과 절대적 기본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근데 제가 상대적 기본권과 정대적 기본권이라는 것이 구분되는 개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월하다는 게 어느 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기본권에도 순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국제인권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37조 2항에 보면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청자 듣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표현의 자유가 무조건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하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헌법책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헌법책은 아무리 봐도 헌법책 100군도 더 읽은 사람입니다, 지금. 잠깐만, 자, 두 번째는 94년 그 위헌 결정, 합헌 결정을 말씀하시는데, 그때하고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어제 헌법재판관들께서도 물어보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얘기는요, 더 할 필요도 없이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딱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야간 집회 금지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저도 변호해봤는데요. 무슨 얘기 하냐면, 처음에는 화날 때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근데 길어지니까 옆에 경찰이 와서 야간이니까 그만하라 해줬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끝냅니까? 노래도 좀 하고 얘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는 해상 경고 하더니 바로 잡아가더라. 딱 이게 보통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까 말씀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집회에 대해서 이게 과도한 금지고 실제로 집회가 벌어지는 양상에도 맞지 않는 대단히 본질적인 침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폭력 얘기 말씀드리면 어제 헌법재판관들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법무부는 야간 집회일수록 폭력성이 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무부가 1993년에서 2004년까지 통계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낸 걸 보니까 폭력 집회의 주간 대 야간 발생 비율이 68.9%, 31.1%더라. 주간이 더 많더라.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도 하셨습니다. 보면 야간 집회는 폭력 집회다. 완전히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거는 본질적인 침해고요.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입니다. 안 됩니다. 위헌입니다. 예, 그 위원이